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 같은 두 명의 전문가,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우리가 1,350원 이야기를 했잖아요. 1,330원까지 왔고 네. 달러 인덱스 101대까지 왔습니다. 달러 조금만 더 빠지면 이제 달러 약세 나오고 네. 가장 수혜를 보는 게 우리 K 증시. 이제 이 공식이 일단은 나왔는데 어제 외국인들은 안 샀지만은요. K 증시는 항상 뒤통수를 치고 뒷북을 때립니다. 어쩌면 이번 주 다음 주에 왕창 살지도 몰라요. 그게 K 증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 일발장전은 종목을 다루면서 종목 속에 이슈를 녹여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 세우는데 큰 도움 주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오늘 끝까지 일발장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준호 매니저 오늘의 일발 종목은요? 네, 오늘의 일발 종목은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통화 정책의 이제 방향, 이제 뭐 베이비 컷이냐, 이제 빅 컷이냐라는 방향이 정해질 예. 것인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화됐을 때 가장 큰 피해 섹터가 사실 금리 인상의 피해 섹터가 이제 바이오라든지 뭐 최근에 뭐 전기차, 2차 전지도 또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요. 그리고 성장 섹터의 네. 이제 로봇 섹터도 정말 오랫동안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기간과 가격 조정이 거의 끝마쳐가는 타이밍인데 다시 한번 로봇 관련된 종목을 한 종목 들고 와봤습니다. 로봇. 네, 그래서 초종밀 감속기, 하모닉 감속기의 국산화에 성공한 SBB테크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봤고요. 네. 최근에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호재가 연이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뭐 현대차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근로자용 웨어러블 로봇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 그래서 수천 대를 양산하고 가격은 한 수백만 원 정도가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 한 수년 전부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던 현대차가 직접적으로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생산하고 양산을 한다라는 건 사실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현대차도 로봇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추석 전에 이제 보핏 웨어러블 로봇을 그동안은 이제 요양원이나 일부 병의원에만 공급하다가 이제 B2C 형태로 이제 고객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을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임박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공개했던 그 시제품보다 훨씬 더 가볍고 또 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좀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최근에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보핏. 애플도 마찬가지로 애플카를 포기하고 뭘 할까 했는데 결국에 이제 탁상용 로봇 관련된 사업도 한다고 이게 다 2주 안에 나왔던 이슈들이고요. 젤성 CEO도 지난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로봇이 대체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 로봇 관련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도 시장의 좀 기대치가 좀 커지고 있는 상태고 LG 같은 경우도 좀 꾸준하게 이 로봇 사업에 2017년, 18년부터 로보티즈, 로보스타 또 최근에 엔젤 로보티스까지 잇따라서 지분 투자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클로이 로봇 같은 서빙용 로봇도 있고요. 또 그리고 키오스크 로봇 같은 경우를 LG는 지금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지금 창사 이래 처음으로 또 이제 노조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2030년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RBY01 양팔형 로봇이 본격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에 투입된다. 이런 부분들도 또 삼성도 삼성만의 휴머노id 로봇도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부터 옵티머스 로봇을 기가팩토리에 투입하고 내년에 2천만 원대 가격으로 또 이제 양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또 지금 최근에 어제 밤에 나왔던 뉴스가 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훈련용 모션 캡처 수트를 착용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하고 있다. 1시간에 48달러. 그래서 우리 돈으로 65,000원을 1시간에 이제 알바비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그 테슬라도 로봇 관련해서 지금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휴머노이드 대명사죠. 맞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AI의 로봇도 지난번에 배고파하니까 사과 갖다 줬던 그 로봇이 피규어 02, 피규어 2가 또 최근에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창고에 로봇 75만 대를 배치했고 또 BMW도 또 이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미국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을 또 시험 운영에 성공했다. 이게 다 최근에 일주일, 2주일 안에 거의 다 나왔던 뉴스다 보니까 이 로봇 관련된 호재
가 계속해서 연이어 나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AI 다음 격전지는 로봇이고 네. 글로벌 빅테크 모든 기업들이 지금 로봇 쪽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 로봇의 원가의 한 30-40% 차지하는 게 감속기잖아요. 감속기. 네, 네. 그래서 로봇용 정밀 감속기 제조 원가의 한 30%, 로봇 제조 원가의 30%,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SBTech 같은 경우는 삼성 그리고 현대차, 두산 또 그리고 하나에도 지금 이제 협동 로봇 특히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 기업이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모닉 감속기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게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하모닉 감속기는 곧 초정밀 감속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밀 감속기 쪽에서는 SPG가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이고 초정밀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SBTech가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모닉 감속기 대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이제 기술력은 한 60에서 많게는 한 80% 정도를 따라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가격 경쟁력은 한 40%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고 기술 수준은 많이 따라온 상태인데 특히 협동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일본산 선호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랬을 때 예. 이제 뭐 삼성도 좀 최근에 웨어러블 로봇뿐만 예.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죠. 뭐 두산이라든지 예. 또 롯데, 또 하나 같은 경우도 협동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좀 뛰어든 만큼 오히려 국산화에 성공한 SB테크의 어떤 점유율은 계속해서 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핏도 추석 전에 출시를 맞아요. 앞두고 있는데 네. 거기에도 이제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SB테크고 웨어러블 로봇뿐만 아니라 앞으로 삼성이 다양한 로봇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SB테크의 초정밀 감속기, 하모닉 감속기의 어떤 그 수주 물량은 계속 증가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SB테크를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 오늘 일발 종목은 SBTech 로봇 감속기입니다. 하모닉 감속기. 이제 로봇이라는 게 터빈 모터를 맞습니다. 속도 조절, 제어하는 게 이게 생명이잖아요.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그 감속기를 만드는 것이고 앞서 이야기 주셨지만 지금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핏. 네. 그림도 봤더니 이제 우리 어르신들 허리도 맞아요. 못 펴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좀 걸음걸이 할 때 이렇게 맞습니다. 밀고 가는 이제 그런 거 로봇인데 거의 양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고 맞아요. 바로 이 SBTech가 그 감속기를 감속기를 만드는 공급하고 있는. 이제 기업입니다. 네. SBTech 이렌시스가 만들고 있고 금리 인하에도 네, 지금 로봇이 대표 달러 약세 수혜주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AI의 어떤 이제 고풍론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 예. 상태에서 뭐 상당 서비스로 부분 돈 번다 할 때 해소되긴 예. 했지만은 그래도 그 AI의 어떤 다음 격전지를 좀 월가에서는 예. 로봇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뭐 예. 애플이나 아까 또 이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뭐 아마존, 뭐 구글 같은 기업들도 로봇 쪽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고 네. 테슬라는 내년 같은 경우는 1인 1로봇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대 로봇을 가정에 투입이 되면 사실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이 그 이번에 피규어 A가 공개됐잖아요. 네. 그래서 시제품은 프로토타입은 누구나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거 대량으로 양산하는 기술이 가장 핵심인데 테슬라는 내년에 이제 양산을 앞두고 있고 또 그리고 삼성전자도 사실 저는 이 로봇 산업만큼은 이게 사실 미래 먹거리라고 삼성의 미래 먹거리는 로봇이라고 여러 차례 이제 한종희 부사장도 언급을 해왔던 네. 발언이잖아요. 근데 이 산업에서도 지금 다른 기업들은 대규모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차이피 로봇을 늦출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나 특히 HBM 쪽에서도 SK 하이닉스의 좀 뒤처진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히려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웨어러블 로봇 웨어러블. 그리고 로봇 네. 이 포트폴리오에서만큼은 글로벌 시장에서 좀 선도주의를 얻는다면 저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업들 인수 시기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삼성이 또 이제 그 기술력이 있는 또 이제 국내 또 국내외 또 네. 이제 로봇 기업들을 조기 인수를 좀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로봇 쪽은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좋습니다. 핵심 섹터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SBTech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19,750원을 일단 이제 1차 매수가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네. 하겠고요. 뭐 충분한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95,000원짜리가 거의 12,000원까지 최근에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뭐 고점 대비 거의 한 80% 가까운 하락이 나와준 상태라서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21선 부근대였던 25,000원 부근대를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16,8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의 로봇 관련주 감속기입니다. SBTech를 봤고요. 영민 매니저의 이제 붙이기를 갈 텐데 네. 감속기 쪽은 일본이 또 너무나 맞아요. 그렇죠. 강하고 그렇죠. 네. 완성 로봇은 또 네. 이 테슬라의 1인 1로봇 네.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SBTech로 갑니다. 우리 삼성전자는. 이 로봇 쪽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거의 대명사처럼 쓰고 있는 게 유니버셜 로봇, 네. 협동 로봇의 대명사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로봇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감속기 하면 하모닉 감속기 하모닉, 일본. 대명사처럼 네. 쓰고 있잖아요. 이게 일본 기업의 이름이에요. 네. 그만큼 여전히 이제 기술력은 지금 미국과 뭐 일본 기업들이 네. 이제 굉장히 좀 강한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주 빠르게 지금 추격을 좀 하고 있고 저는 로봇 산업에 대한 이제 전망은 방금 김준호 매니저님 얘기해 주신 거 거의 제 생각과 복붙 예. 뭐 거의 네. 동일하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 딱 하나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네. 사실 AI 버블론 얘기하셨잖아요. 예. AI 버블론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건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기 네. 때문에 AI와 로봇이 결국 같이 가는 거다. AI 기술이 이제 빨리 발전을 해야 로봇도 이제 인공지능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빨리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실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반려 로봇 같은 이제 이런 로봇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맞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입는 로봇. 네, 반도체 네. 공장, 뭐 자동차 공장, 심지어 조선소 이런 데 네. 이제 투입되는 로봇들을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로봇들이 빨리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AI와 관련된 이제 투자가 계속 좀 진행이 좀 되어야 한다. 뭐 그런 측면에서 로봇 산업에 대한 이제 관심을 좀 가지는 건 저는 당연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고 어제 또 장이 끝나고 나서요. 방금 김준호 매니저님이 기사를 보고 말씀해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뭐 또 인터넷 언론에서 또 이재용 회장이 실탄 100조 지금 준비했으니까 뭔가 M&A에 나선다. 지금 뭐 컨티넨탈 전장 사업부 이제 인수할 수도 있고 또 가장 유력하게 또 언급된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기에 또 콜옵션 행사해가지고 네. 인수를 빨리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도 뭐 아주 세게 급등한 건 아닙니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비교적 이제 조금 상승을 좀 보이면서 이제 마무리 좀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로봇 기업 중에 저점 대비 가장 세게 올라온 종목이 이제 SBB 테크 감속기와 관련된 이슈 보핏. 또 웨어러블 네. 보핏 네. 요것과 관련된 이제 이슈로 이제 수혜주가 되고 저는 그냥 뭐 오늘 전공법으로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로보틱스. 붙이는 종목으로 네. 결국 이제 삼성이 언젠가는 이제 인수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이제 콜옵션을 행사해서 인수가 이제 될 가능성도 충분히 좀 남아 있다. 뭐 요 얘기를 거의 뭐 수십 번, 수백 번 네.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아직 좀 살아 있다라는 거. 로봇 종목을 보려면 뭐 두산 로보틱스, SBB 테크,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좀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끼워 넣는 종목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의 붙이는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마 이제 삼성전자가 언제 자회사를 본격 편입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양팔 로봇입니다. 반도체 만들 때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로봇으로 이제 공정에 투입한다. 특히 최근에 좀 노조 관련한 또 그런 사태도 있어서 네. 뭐 빨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글들 확실히 로봇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주셨는지도 알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를 보면 한번 10배거를 줬잖아요. 10배 주고 이제 조종이 거의 한 2년 가까이 나오니까 아메리카노 님도 솔직히 로봇은 압니다. 그런데 뭘 언제 들어가야 하느냐가 문제다. 모으긴 모아야 할 텐데. JSP님 또 가지도 않는 로봇인가? 제가 이 심정은 이해합니다. 랜드스카이님, 앵커님 두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이제 로봇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로봇 안에 갇혀 있습니다. 랜드스카이님 많이 갇혀 계세요 지금. 조미용님은 SPG 궁금하다고. 김성수님 매니저들 얘기 듣고 당장이라도 사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불끈. 근데 김성수님 저희가 이제 하나의 가이드를 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막 이걸 사세요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논리상 흐름들이 특히 삼성전자가 지금 보핏을 저렇게 많이 홍보하는 것은 이제 보핏은 감속기는 지금 SBB 테크하고 이렌시스를 네. 쓴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 이제 매출도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SPG 뭐 영민 매니저 한번 SPG 가볼까요? 한번 봐드릴까요? 또 네. 어차피 이제 감속기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삼성전자 이제 웨어러블 보핏 요것과 관련된 약간의 이제 좀 테마성 수급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 전체 점유율을 보면 이제 SPG가 이제 1등이지만 삼성 보핏에는 방금 들어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SBB 테크와 그다음에 이렌시스가 이제 들어가죠. 공급을 한다라고 하니까 주가 이제 반등 폭도 보시면 이렌시스하고 SBB 테크가 가장 이제 빠르거든요. 대신에 이제 SPG도 분명히 이제 이런 로봇 업종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 좀 살아난다라고 하면 주가는 좀 회복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다만 지금 구간에서 저는 이제 로봇 업종 우리가 뭐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하는 차원에서 로봇 업종 비중을 막 30% 40%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이제 로봇 업종 비중은 저는 한 10에서 15% 정도 구성하는 게 이제 가장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택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SPG보다는 감속기는 오히려 SBB 테크가
훨씬 더 좀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매출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협동 로봇이나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하려면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로봇 업종이 막 주도 업종이 돼가지고 막 화끈하게 모든 종목들이 움직이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같은 섹터 안에서 그래도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뭔가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택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저한테 두 개 딱 선택하라고 하면 SBB 테크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이제 선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봇 자체가 사실상 지금 안 간 거는 인정해요. 안 갔지만 근데 시세 주고 안 가죠.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를 보면은 사실 뭐 2차 전지 섹터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또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도 사실 일부 종목들만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사실 AI 반도체에서도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PSK 홀딩스, 또 이오테크니스 같은 종목들만 강하게 시세가 분출됐던 거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뭐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뭐 대전자 제로라든지 일부 종목들만 상승 나뒀지 웬만한 종목들이 고점 대비 70, 80%다 빠졌거든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면은 사실 고점 대비 하락폭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던 흐름이었고 또 최근에 어떤 시장 대폭락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좀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아까 김현민 기자 말씀했던 것처럼 로봇이 전체 포트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일부 정도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조기 인수 시기가 언제 될지 몰라요. 인수 설 얘기는 종종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4차 산업의 어떤 대혁명의 가장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와 로봇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로봇은 또 어느 정도 또 바이오와 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핵심 종목들이 이미 신고가 부분대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이 가장 없고 또 그리고 이제 성장 섹터의 가장 대표 섹터 보니까 로봇은 우리 포트에 반드시 편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이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좀 엔젤 로보틱스가 있어서 갈 텐데 그 전에 좀 감속기 다시 정리해드리면 조무웅님 SPG라는 기업이 감속기에는 대장주가 맞으나 얘 짝꿍은 이제 협동 로봇들이에요.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쪽인데 이제 매출이 지금 딱 떨어지는 게 삼성전자의 보핏이잖아요. 여기에는 SBB테크랑 이렌시스가 들어가니까 같은 감속기 중에서도 일단 좀 확실한 처에 있는 이쪽 웨어러블 로봇 쪽에 감속기를 가자 미용님. 그래서 이제 SPG에 대한 설명해 주셨고 로봇을 하나 더 갈게요. 준호 매니저 엔젤 로보틱스 요것도 가주면서 그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있으니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냥 로봇주 현대차를 사라. 현대차가 로봇의 대장주 된다. 이거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웨어러블로 양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현대오토 에버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도 결국에 어차피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로보틱스에도 그 자동화 솔루션이 또 공급하기 때문에 현대오토 에버를 말씀드렸던 거고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 쪽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특히 이제 의료용 이제 웨어러블 로봇 쪽에 약간 이 웨어러블 로봇 안에서도 진입점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LG전자가 엔젤 로보틱스의 지금 2대 주주잖아요.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삼성과 현대보다 훨씬 더 빠른 시점부터 이제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클로이라는 로봇 브랜드도 런칭을 해서 이미 뭐 호텔이나 이제 다양한 이제 또 이제 식당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예전에도 LG전자가 또 이제 웨어러블 로봇도 이미 한번 출시를 한 적이 있어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삼성이 이번에 웨어러블 로봇을 공급을 하고 올해 하반기에 현대차도 웨어러블 로봇을 공급을 하면은 LG도 엔젤 로보틱스와 손을 잡고 LG만의 웨어러블 로봇을 충분히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엔젤 로보틱스를 8월 7일 날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한 15% 정도 좀 수익 중이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여전히 공모가 밑에 위치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고 당분간 이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하면은 이 국내 시장의 어떤 웨어러블 로봇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좀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좀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웨어러블 로봇이 약간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서비스도 되잖아요. 웨어러블 입는 로봇 딱 입으면은 뭐 이제 힘도 막 엄청 세지고요. LG전자가 일단 한 번은 실패를 했지만은 이제 아파트를 제외하고 빌라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계단 올라가기가 굉장히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보조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웨어러블 로봇 시장은 충분히 커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쿠팡 그런 매출도 들 때도 엄청 물 같은 것도 잘 들 수 있고 한번 보죠. 이 삼성전자의 보핏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있는 건지 한번 보시면 이제 SBB테크, 이렌시스 특히 엔젤 로보틱스를 보는 웨어러블 로봇 쪽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영민 매니저의 리뷰 바이오로 갈게요. 휴젤과 파마 리서치를 함께 가면서
바이오가 지금 범바이오로 엠폭스한테 지금 다 뺏기고 있어요. 이 수급이. 이게 참 밸류 그러니까 제가 뭐 엠폭스 투자하시는 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래도 됩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조금 고민이에요. 지금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보면 제약바이오 업종 흐름은 좋다라고 봐야 돼요. 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엠폭스라든지 코로나19 테마가 워낙 좀 강하게 어제도 그렇다. 지금 뭐 네. 엠폭스 관련된 종목들이 장 막판까지 물론 뭐 어제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고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다 뭐 급락세가 좀 연출된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장 막판까지 테마성 수급이 이제 더 강하게 이제 조금 붙어주는 네. 그런 흐름이었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뭐 이번 주에 뭐 35만 명인가요? 뭐 확진자가 늘어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 파업 때문에 네. 뭐 그런 이제 좀 그 골치를 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가 이제 급증을 했을 때 이게 이제 관리가 과연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려가 주식시장에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차피 이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진짜 엔데믹의 이제 상황으로 이제 전환이 이미 오래전에 됐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여름 겨울마다 코로나19 환자 수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좀 의심되면 병원 가면은 그냥 공짜로 진단을 해줬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3만 원 내 돈 내고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까지는 검사를 받는 사람들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언론에서 매스컴에서 요즘에 이제 확진자가 좀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감기 증상이 생기거나 인후통 그다음에 좀 열이 나는 이제 이런 증상이 나오면 걱정되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는 분들이 갑자기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확진자 숫자도 이제 급증 뭐 9배, 10배씩 이렇게 네. 이제 늘어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늘어나니까 치료제가 이제 공급 부족, 그다음에 백신 얘기 이제 나오고. 뭐 진단 키트도 네. 공급 네. 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나 뭐 오늘 정부에서도 발표한 것처럼 치료제는 뭐 당장 수급이 가능하고요. 진단 키트도 예전에는 생산 설비가 없어서 그 설비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유휴 설비가 굉장히 많고 생산을 하려고 하면 뭐 일주일에 500만 개씩 이렇게 이제 찍어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 주 다음 주 지나고 나면 환자 숫자는 이제 좀 늘어날 수는 있어도 시장에서 이제 테마성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엠폭스는요? 엠폭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엠폭스도? 어차피 엠폭스도 뭐 우리나라의 뭐 환자 숫자가 갑자기 뭐 수만 명씩 이렇게 네. 급증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엠폭스는 이제 치명률은 높은데 이게 바이러스라는 게 치명률이 높으면 전파력은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네. 코로나19는 이제 치명률은 급격하게 이제 저하가 됐고 오히려 이제 최근에. 전파력은 네. 이제 조금 더 늘어난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변이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엠폭스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분명히 조심은 해야 됩니다만 시장에 이제 이런 테마성 흐름이 아주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수급은 자연스럽게 또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이제 정통으로? 빠르게 네. 섹터별로 이제 순환매가 좀 될 거기 때문에 물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는 이제 트레이딩 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좋다라고 보는데 너무 발을 또 깊숙이 들여놓으시면 발을 빼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유념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 의견을 좀 드리도록 네. 하고요. 이제 그 리뷰할 종목 이제 파마리서치하고 휴재를 휴재죠. 같이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제약 바이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헬스케어 쪽 K-뷰티? 네, 피부 예, 미용 예. K-뷰티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화장품 종목들이 좀 더디잖아요. 네. 주가가 이제 2분기 때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실리콘2 정도를 제외하고는 추세가 약간 이제 좀 뒤로 맞아요.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적을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화장품 업종이 그동안에는 실적이 정말 안 좋았다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실적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게 뭐 OPM 영업 마진이 늘어났다라기보다는 매출 외형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예. 성장을 했다. 새로운 시장,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과 같은 이런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면서 매출액은 급격하게 늘었는데 사실 화장품 기업 중에 여러분들 영업이익률 20% 넘어가는 기업들 찾기가 꽤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이게 저마진의 이제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돈이 된다라고 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뛰어들고 진입장벽이 예. 낮다 보니까 그런 이제 경쟁 속에서 영업 마진이 이제 줄어드니까 자꾸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파마리서치라든지 휴젤 영업 이익률을 한번 보시면은요. 30% 40%씩 찍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 화장품 업종을 제치고 이 피부 미용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저는 딱 그 수익성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파마 리서치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뭐 40% 가까운 이제 시세가 분출이 좀 되고 있고 어저께 제가 휴재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갭을 조금 띄어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한 8% 정도 강하게 올라갔고 비슷하게 이제 뭐 보톡스 이제 필러 만드는 대웅제약도 어저께 1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대웅제약은 다른 이제 제약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체 이제 마진이나 매출 구조는 단순히 이제 뭐 휴재라고 파마 리서치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이제 스킨 부스터라든지 필러, 뭐 보톡스, 보툴리눔 톡신 이런 이제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해외 수출처가 이제 확대가 좀 되고 영업 마진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수급을 좀 빨아들이고 있다. 2분기 때 화장품 기업들이 이제 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스킨 부스터 네.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분명히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휴재라고 이제 파마 리서치를 이제 소개해드린 거니까 뭐 계속해서 우상향이 좀 될 거라고 네. 보고 뭐 붙이기 종목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금 잊고 있었던 종목 중에 클래스스라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만드는 기업 있죠. 네, 네. 요 기업까지 묶어서 좀 보시면은 네. K-뷰티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확실한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화장품이 약간 좀 걸리는 게 특히 또 영민이도 지적을 해줬지만 9월에 우리가 추석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그럼 이제 앞에 밀어내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밀어내기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면 9월 수출 실적이 또 빠졌다. 그렇죠. 요거 네. 뉴스 또 영업일수가 나옵니다. 또 줄어들기 영업일수가 때문에. 지금 많이 거의 한 일주일이 빠지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약간 의식하고 화장품에서 좀 빠지니까 아예 K-뷰티로 가서 그렇죠. 휴젤, 파마 리서치, 뭐 리쥬나 콘쥬란 아예 클래시스 요쪽으로 좀 가면 좀 그런 수출, 화장품 수출 그런 거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투자 테크닉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카이로스님이 전고 좀 돌파 중인 섹터는 바이오뿐 이유가 있죠. 코로나19와 엠폭스인데 네. 주린이님이 미코바이오메드 종목 리뷰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외 하한가 나왔는데요. 미코바이오메드, 얘를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미코바이오메드 이게 아마 최대 주주 미코가 예. 경영권 매각한다는 얘기가 그건데, 이제 나와주면서 예. 시간에서 이제 하한가 들어갔는데 최근에 이제 미코바이오메드가 이제 엠폭스 관련해서 가장 그러니까. 대장주 역할을 예. 해가지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들어가지 예.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상 이제 오늘 뭐 급락은 피해갈 수 없는 네. 거고, 근데 이제 최근에 시세가 분출되면서 오히려 좀 거래 정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네. 이제 경영권 매각 얘기까지 나와줬다라는 네. 게 조금 이제 부정적이죠. 근데 물론 이제 한번 조정 흐름 나와주고 거래가 풀리면은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약간 좀 테마성으로 좀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됐던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신뢰를 이 상태에서 잃어버리면 다시 또 강하게 올라가는 거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래서 네. 미코바이오메드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면은 네,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미코바이오메드는 물량을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매도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엠폭스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제가 어제 파미셀이라든지 예. 진매트리스, 랩지노미스 같은 좀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이유였고 네네네. 어제 파미셀이나 뭐 진매트리스 같은 종목들이 큰 시세가 좀 분출이 됐었는데 저는 엠폭스랑 코로나19 쪽이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좀 그래도 트레이닝 관점으로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는 다음 주에 이제 학교 개학 시즌이 시작됩니다. 네. 중고등학교 개학이 들어가면은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학까지 들어가면은 네, 사실상 확진자가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피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번 주까지는 어저께도 순환매가 정말 빠르더라고요. 장 초반에는 진단키트 기업들이 올라가다가 교육부에서 이제 좀 발열 증세가 있으면은 등교를 안 해도 된다. 그래도 출석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애니 능률을 비롯해서 교육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고 네. 응급실이 지금 비상 사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응급실을 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뭐 응압병동 네네. 관련된 종목도 GH 신소재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이번 주까지는 순환매가 빠르게 돌면서 적당히 이번 주 후반에는 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그래도 다음 주에 좀 피크를 찍으면 그 이상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8월 말에 이제 피크를 찍으면 그 이후에 더 큰 호재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번 주에 어느 정도 관련된 종목들은 좀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뭐 미국 증시에서도 코로나19가 지금 막 뜨겁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봤더니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하고 네. 미국은 여름 방학만 있고 겨울 방학이 없고 미국도 맞아요. 9월에 이제 개학이 맞습니다.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방금 준호 매니저와 똑같은 이제 논리로 네. 그런 코로나19 미국은 덮어지겠네라고 해서 미국장도 지금 우리와 크게 다르지가 네. 않은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테마가 돌고 있습니다. 엄밀히 네. 따지면 우리 시장이 지금 미국장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네. 미국도 코로나 이제 확진자, 그다음에 이제 엠폭스가 이제 뭐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 네. 계속 이제 발병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미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치료제 관련된 이제 아주 작은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가 이미 급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 시장도 이제 그걸 이제 커플링을 하면서 지금 거의 한 3, 4주 동안에 진단 키트나 최근에는 지금 뭐 감기약 만드는 기업들까지 막 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커플링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우리 두 부대 전문가도 모두 이야기를 했지만은 너무 많은 돈을 많은 발을 깊숙이 담그시면 안 됩니다. 미코 바이오메드 최대 주주 미코가 경영권 매각 공시를 했고요. 지금 보니까 한 주당 가액이 1,558원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참 너무나 답답하시죠. 앞서 우리 유튜브에도 글 올라오신 분들이. 그래서 지금 한 오른 주가의 뭐 절반 정도 되나요?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테마주는 항상 위험하다. 너무나 깊숙이 관여하지는 마시라.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맞아요. 탈출할 정도로 하시라고 이제 꼭 말씀드리고 있고, 요 질문도 왔고요. 어제도 좀 다뤄봤었는데 주가가 별로 반영이 안 됐는데 셀트리온 젤 합병이 불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주가 어떻게 될까요, 김성수님? 영민 매니저가 뭐. 근데 저는 이제 좀 이게 안타까운 게 합병이 불발된 게 뭐 셀트리온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제 중장기 이제 서정진 회장의 이제 플랜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이제 우리가 뭐 승계 이게 재벌들이 승계하는 게 과연 뭐 도덕적으로 옳은가 네. 사회 정의 차원에서 옳은가 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로지 저는 주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을 추진을 해서 네. 합병이 되고 나면 이제 승계 구도가 이제 깔끔해지는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를 나스닥 시장에 또 상장시키는 이제 서정진 회장의 로드맵이 이제 구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합병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기 전에도 셀트리온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셀트리온 제약하고 합병해서 합병 비율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합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차피 합병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의 기업 가치나 뭐 매출, 뭐 시가총액 이런 걸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합병하고 나고 난 이후에 전체 주주들의 이제 이 주식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합병하면서 이제 분식 뭐 네. 어차피 공장 바꾸기 뭐 이런 논란들이 많았던 것도 이제 불식되는 부분인데 셀트리온 제약하고도 합병을 추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비효율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가버넌스와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고 미국 이제 나스닥 상장에 대한 부분도 길도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론에 이제 밀려가지고 합병을 안 한다라고 했지만 네. 합병 비율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서 셀트리온 주주들을 설득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네. 셀트리온 주주분들도 본인들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합병에 이제 동의하실 걸로 보기 때문에 뭐 추후에라도 다시 이제 추진이 될 수 있다. 네. 오히려 이제 합병을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진짜 이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합병이 불발된 이유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이제 합병 비율이 셀트리온 주가는 낮게, 셀트리온 제약은 너무 이제 높게 됐다는 불만을 셀트리온 주주분이 강력하게 그렇죠. 어필을 했고 서정진 회장이 이걸 받아들여서 이제 결렬을 시켰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셀트리온 주가는 좋았는데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흔들렸고 영민 매니저는 그래도 합병이 중장기적으로는 낫지 않느냐. 한번 보시죠. 셀트리온 그룹 차원에서도 여기에서 아마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합병 네. 비율 조정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이제 분위기가 두산그룹, 네. SK그룹 막 합병한 게 결국은 이거 최대 주주들을 배불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비판적인 시각과 또 밸류과 맞으니까. 밸류과 관련된 뭐 이런 네. 논란들이 있다 네.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발을 조금 뺀 게 아닌가 저는 네.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는 셀트리온 주주분들을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합병 비율 이제 재산정을 통해서 재추진을 네.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일발 종목을 또 갈게요.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영민 매니저 오늘 네네. 일발 종목 볼까요? 네. 너무 심없이 얘기를 하다가 네,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반도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네. 지금 반도체 얘기를 오늘 아침에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간밤에 엔비디아가 네. 또 4% 넘게 올라가면서 제가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당 지금 130달러를 회복을 했어요. 오늘 밤에. 네. 엔비디아가 오늘 왜 올라갔느냐? 뭐 이유가 없어요.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 AI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노이즈들이 불식되고 특히나 달러 가치가 이제 떨어지니까 네. 국채금리 하락하죠. 네. 금리 인하할 거죠. 성장 섹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확 몰리면서 아니 언제 AI 위기론이 있었나? 언제 엔비디아가 급락했나 싶을 정도로 90달러까지 이제 빠졌다가 딱 2주 만에 지금 130달러까지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한 거거든요. 40%가 넘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회복이 좀 됐다. 오히려 이런 시점이 아무도 또 반도체 얘기를 안 하고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있고 코로나19나 뭐 엠폭스나 막 이런 종목들만 이제 보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이제 또 추세적인 이제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저는 오늘도 좀 고집스럽게 네. PSK 홀딩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후공종의 대장주입니다. 네, AS 차원이에요. 네. 7월 달에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예. 그게 그냥 뭐 손절가를 깨고 내려오면서 주가가 4만 원까지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이제 좀 속상하셨을 거기 때문에 AS 차원에서 PSK 홀딩스 다시 한번 또 매수 포인트가 좋은 포인트가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네. 다시 한번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는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PSK하고 인적 분할을 통해서 네. 전공정은 이제 PSK 다들 이제 외우실 거예요. 전공정은 PSK, 후공정은 PSK 홀딩스. 네. 실적이 사실은 예상 컨센서스보다 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제우스도 최근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오히려 컨센서스를 매출액이 상회라는 모습이 나왔고요. 네. 지금 PSK 홀딩스도 실제로 예상 컨센서스를 상회했어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 405억 원. 사실 이게 한 350억 정도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405억 원 매출액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130억 원 정도 나올 걸로 알았는데 156억이 나왔어요. 네. 1분기, 2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만 313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전망치 1,800억과 영업이익 한 700억 내외가 충분히 이제 달성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지금 현재 시총이 거의 1조 조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다른 경쟁 기업들 특히 HBM과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들 PER이 지금 막 20배, 30배 네. 넘어가고 있는 걸 감안하면 PSK 홀딩스는 실적 가치 대비해서도 동종의 다른 기업들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까지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력 장비는 뭐 디스컴 장비 이제 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디스컴 장비는 여러분들께 여러 번 뭐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실제로 이제 TSV 같은 이런 이제 공정들이 고도화되고 특히 HBM3, HBM3E, HBM4 이렇게 이제 세대 교체가 될 때마다 IO라고 하잖아요. 입출입 이제 단자를 굉장히 많이 이제 뚫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많이 뚫으면 많이 뚫을수록 너무나 당연하게 찌꺼기가 많이 남으니까 그 찌꺼기를 이제 제거하는 디스컴 장비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이제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모리 3사를 이제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PSK 홀딩스가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시장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 게 HBM과 관련된 이제 투자의 낙수 효과가 이제 실제로 네. 주가에 이제 반영이 좀 되기 시작한다.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가 이제 드디어 본 게임이 이제 네.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130달러까지 올랐고 8월 28일 날 이제 마지막 관문이죠. 실적 발표를 할 건데 실적을 주목하는 것보다 가이던스를 더 주목해야 돼요. 네. 젠스당 CEO가 과연 어떤 식의 이제 가이던스를 이제 공개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이제 HBM과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우리 국내 HBM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건 여전히 이제 상승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는 이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뭐 테크윙, 제우스 네. 이런 종목들이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하반기 때 메모리 3사가 말 그대로 그냥 묻지마 HBM 투자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투자에는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PSK 홀딩스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가 51,300원이니까 51,500원 내외, 뭐 5만 원, 51,500원 요 내외에서 매수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5일선을 받쳐놓고 어제 눌림목 조정이 또 이쁘게 좀 들어왔기 때문에 네. 5일선을 받쳐놓고 매수 진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달에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았던 가격이 6만 원 조금 아래였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6만 원까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좀 하면 그때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뭐 본전되는 거지만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6만 원 정도를 이제 단기 목표가 6만 원. 제시해드리고 네. 1차 목표 가격은 손절 가격은 4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 종목은 PSK 홀딩스입니다. 후공정의 대명사
디스컴과 리플로우, 찌꺼기 세정 장비, 네. 그 반도체, 그 전기 통화를 돌게 만드는 요 두 개 장비인데 진짜 많이 언급이 됐었지만 네. 지금 그 누구도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민 매니저는 나 홀로 네. 이 HBM을 아직 믿는 네. 지금 네. PSK 홀딩스를 오늘 언급한 것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네. 한번 뭐 여러분들. 요즘에 네. 그래요. 이게 한번 꺾였다가 올라오다 보니까 네. 많이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예. 저라도 그렇죠. 네. 밸류 체인의 종목들을 잊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네. 계속 이제 반복 학습을 좀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PSK 홀딩스 봤고요. 준호 매니저의 일발이 SBB 테크, 테크. 네. 삼성의 보핏 관련해서 감속기의 원탑, 대명사. 네, 네. 대명사. 여기에서는 PSK 홀딩스. 오늘 한번 엔비디아 $130 여러분 됐습니다. 네, 맞아요. 후공 정도를 다시 한번 보는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성공 투자하십시오.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